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프레임과 스타일 이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안으로 밖으로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알력이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제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고 이제 그것이 결국 가면 몸을 상하게 되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든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이제 에너지를 쏟는 거죠. 뭐냐면은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둘 다일 수도 있고 이제 밖을 손보는 거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추우면 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누가 때리면 맞고 이렇게 밖을 손봐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양상이 복잡하든가 또는 할 수 없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그것이 좀 길어지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또 자기 안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 공부니까 이제 오늘은 자기 안을 손을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인식과 대응을 살펴봐서 그것을 손보는 것이 이제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을 손본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그걸 해결한다는 건데 키워드가 뭐냐, 키 센텐스가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인식, 즉 프레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내 안을 손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식은 이제 이런 단계로 자기 인식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 상황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문제를 보는 시각, 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확인이 되면 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성심껏 대하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라는 가설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가설을 확인한 다음에는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실하고 내가 생각한 가설하고가 이게 맞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거기서 말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이라고 했을 때 내가 노력이 충분했나를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래서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방향으로 계속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게 현실과 맞는지, 그 다음에 노력은 충분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계속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설을 검증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 노력을 하든지 참든지 그 중에 하나만 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가설을 검증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쓰는데 괴로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더 커지죠. 자, 세 번째는 가설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른 가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가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나는 어떤 대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가질 수 있는가는 또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새,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들이 주는 느낌이 있죠. 이게 사자는 이제 정면 돌파형, 싸우는 형이죠. 내 밖에 문제와 싸우는 자, 이게 이제 사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죠. 이기든 지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피형이 있습니다.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문제는 이해했지만 싸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새가 믿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자기 날개겠죠. 마찬가지로 사자가 믿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그 튼튼한 이빨이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이겠죠. 이제 자기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가 참 고난을 겪어서 자랐다기보다는 너무 나무가 멋있네요.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받고 깊이 뿌리 받고 오래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고, 괴로움을 참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형인데 전형적으로 나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숨이 길고 호흡이 긴 사람,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죠.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1번형은 승패가 빨리 확실한 반면에 졌을 때는 크게 깨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도피형은 당장 그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나무형은 언뜻 보면은 이제 잘 참아내고 기어코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상을 깊게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속에 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스타일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대안을 선택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했느냐,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 프레임을 반성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 과정에 의해서 내가 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나의 인식을 검증해보자. 나의 그 가설을 검증해보자. 두 번째는 대안을 선택할 때는 나의 스타일을 고려해보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